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박헌수입니다. 자, 오늘은 2-2 과정 기말고사 대비하고 있죠, 여러분들. 시험에 꼭 나오는 기출 유형을 가지고 문제를 풀이할 예정입니다. 자, 함께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형을 몇 개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도형의 닮음이죠. 여러분들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시험 문제 왼쪽 두 문제, 오른쪽 두 문제 이렇게 총 한 페이지에 4문제씩 준비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유형이 동일한 유형이고 오른쪽에 있는 유형이 거의 동일한 유형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문제 조금 난이도 그나마 좀 쉬운 문제 같은 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저는 선생님이 밑에 있는 문제 위주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짝수관끼리 풀어줄 할 테니까요. 해당하는 문제 보면서 그 위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2번 문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닮음이 나오면 해당하는 대응점은 무조건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 B, C, D가 나왔다는 건 E, F, G, H가 나왔다는 건 여기는 1번점의 대응점, 3번점의 대응점 이렇게 동일한 점을 맞출 수밖에 없겠죠. 밑에 있는 그림을 보지 않더라도 A, B, C, D 알파벳만 보고도 이 친구가 대응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A, B, C, D 도형의 넓이가 80제곱cm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처음에 이제 EH라는 길이가 나왔죠. EH의 길이가 나왔기 때문에 EH 길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림을 볼 게 아니죠. EH 어디 있죠? 그러면 여기는 1번, 4번을 보면 되겠죠. 대응점이 1번, 4번이기 때문에 AD가 되겠죠. 그래서 AD의 길이하고 대응변이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죠. 동일한 변의 길이 중에서 F2cm가 어디냐? 여기 있습니다. F2cm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에 F2cm이기 때문에 1번, 2번이죠. AB가 대응변일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길이의 비는 8대 6이 되겠네요. 이렇게 얻을 수 있겠고 당연히 약분을 하면 4대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도형의 닮은 비가 4대 3이구나를 느끼면 이 H의 길이는 여기는 12대 여기 있는 HE가 방금 전에 밑에서 풀었던 4대 3이 되겠죠. 그래서 HE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다 라고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죠? 틀렸네요. 9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GH의 길이는 어디 있죠? 여기 있는 선생님 물결 모양 써볼까요? GH는 몇 번? GH는 여기는 3번, 4번. 그럼 대응변 어디? 3번, 4번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찌그리가 3번, 4번이기 때문에 6대 GH는 마찬가지로 4대 3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센티미터 4가 아니어야 되겠네요. 자, H가 100도이다 라고 물어봤는데 H는 AB하고 AD 교각이죠. A니까 첫 번째 알파벳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이 100도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아니겠네요. 자, 길이의 비가 4대 5, 길이가 4대 3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닮음에서는 넓이 비가 몇 대 몇이죠? 제곱을 하니까 16대 9가 되겠죠. 그럼 80이라는 숫자가 16이 되려면 5를 곱하면 되겠죠. 9에다 5를 곱하면 45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닮은 비가 여기는 2대 1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4대 3으로 미리 구해놨기 때문에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쉽지만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혹은 이제 난이도는 쉽지만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다 풀어봐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그림에 집중하기보다는 위에 있는 본문에 있는 대응점에 집중하라. 이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입체도형의 활용 문제도 마찬가지로 출제가 잘 되는 편입니다. 선생님 위에 준비했던 3번 문제, 그렇죠? 입체도형의 부피를 적당하게 쪼개서 푸는 문제고 마찬가지 4번 문제. 입체도형의 부피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원뿔의 모양의 그릇에 일정한 속도로 물을 채우고 있다. 물이 전체 높이의 4분의 1만큼 채워져 있다. 5초가 걸렸다. 나머지 여기 보이실까요? 가득 채우려면 앞으로 몇 초 더 걸리겠는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추가량이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4등분입니다. 이 해당하는 부분의 길이가 얼마만큼? 1의 비율.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의 비가 얼마만큼? 4의 비율이 되겠죠. 이렇게 1대 4만큼 이루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그 원뿔 모양이랑 전체 원뿔 모양의 길이의 비가 1대 4라는 뜻이 되겠고 넓이 부피니까 1의 세제곱 대 4의 세제곱. 닮음에서는 부피는 세제곱이죠. 그래서 1대 64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해당하는 부분이 1만큼이 채워져 있는 거고 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63만큼 채워졌겠죠. 왜냐하면 두 개 더해서 64가 돼야 되니까. 더라는 단어는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위에 있는 부분이 아니면 전체예요. 당연히 더라면 추가적으로 하얗게 보이는데 여기는 63만큼이 되겠죠. 그러면 1 부피 1 네모만큼 차는데 이게 5초 걸렸답니다. 죄송해요. 패드로 선생님이 수업을 해본 지가 얼마 안 돼서 글씨가 너무 못생겼지만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63 네모만큼 차게 된다면
5에다가 63만큼 곱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원하는 정답은 315초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원하는 정답 몇 번? 2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좌우 한번 다시 확인할까요? 그래서 평면 도형에서의 닮음에서의 기본적인 정보를 얻는 문제, 혹은 입체 도형에서 기본적으로 정보를 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우리가 얻어야 되는 부분은 뭐냐? 길이, 넓이, 부피에 대해서 넓이는 제곱비, 부피는 세제곱비에 관련돼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문제 더 걸리겠는가? 라고 물어보면 조금만 주의해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죠. 자, 도형의 닮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A 닮음이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5번, 7번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먼저 6번, 8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홀수원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거나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주도록 할 테니까 꼭 한번 본인이 도전해 보시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6번은 좀 잘 안 보이는 닮음 문제입니다. 자, 6번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요거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도형의 성질 중에서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시험 범위에 있었던 내용이죠. 삼각형의 외곽에 대해서 각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가 A 각도고 여기가 B 각도고 여기 X 각도입니다. 자, X랑 여기는 이 점 부분이랑 더해서 180도고요. A, B 점 더해서 180도죠. 그렇다면 이렇게 X는 A랑 B 각도를 더해서 얻을 수 있겠네요. 외곽의 성질이라는 챕터이고, 좀 풀이로 읽자면 두 내각의 크기는 그와 이웃하지 않는 외곽의 크기의 합과 같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이 문제하고 6번 문제가 어떤 내용에 관련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점 찍혀 있는 부분을 제가 이제 X라는 각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 찍혀 있는 부분을. 그 대문자 A 쪽에 이 남은 공간을 소문자 A, 대문자 B 쪽에 남은 공간을 소문자 B, 대문자 C 쪽에 남은 공간을 소문자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각 BAC 몇 도예요? 각 BAC. 그러면 A 플러스 X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각 A, B, C 몇 도죠? 라고 물어본다면 B 플러스 X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각 A, C, B 몇 도냐고 물어보면 C 플러스 X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이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잘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기 부분이 몇 도일까요? 여기. 자, 선생님 어디를 물어봤냐면 각 D, E, F 몇 도일까요? 잘 고민해 보시죠. 대답할 수 있나요? D, E, F 색칠한 건데 잘 보이겠죠? 자, 왼쪽에서 가르쳐 드렸던 것처럼 외곽이라고 본다면 이 B각이랑 X각을 더하면 됩니다. B 플러스 S죠. 이거 어디 갔네?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습니까?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어디냐면 각 EDF하고 몇 도일까요? EDF. 여기 두 줄짜리 각입니다. 됐을까요? 자, 어디냐면 여기는 소문자 A랑 소문자 X를 더하면 이렇게 두 개 더해서 외곽으로 빠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소문자 A 플러스 X입니다. 이렇게 두 개 같네요. 그쵸? 그럼 이제 안에 들어있는 도형과 밖에 들어있는 도형이 닮음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어디가? 삼각형 ABC 전체 도형이죠. 하고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순서를 한번 따져볼까요? A, B, C면 A 플러스 X가 첫 번째, X 플러스 B가 두 번째죠. 그럼 제가 이제 위에 썼던 것처럼 동일하게 A 플러스 X가 첫 번째, 그 다음에 B 플러스 X가 두 번째니까 E, F 이렇게 순서로 쓰면 되겠습니다. 근거는 각 두 개가 같기 때문에 A 닮습니다. 되셨을까요? 이제 길이를 보죠.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EF 선분의 길이의 짝꿍은 BC죠. 2번, 3번이니까. 그럼 길이를 봤더니 EF는 6cm고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18cm입니다. 그럼 닮은 비 길이비는 몇 대 몇이죠? 18대 6이 되겠죠. 3대 1 닮은비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둘레의 길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삼각형 DEF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삼각형 ABC 둘레 곱하기 몇 분의 몇? 3대 1의 비율기는 3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되셨을까요? 전체의 길이를 3분의 1만큼 줄여 놓으면 DF의 둘레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정답을 마무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둘레는 얼마죠? 12, 15, 18 이렇게 더한 다음에 곱하기 3분의 1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 얼마 나온다? 자, 이게 얼마니? 30, 15 나오나? 네, 15 나오겠네. 15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좀 많이 중요한 문제고요. 여러분이 어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익히 봤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풀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죠.
이 문제는 꼭 여러분들이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제 빈도가 매우 높고 직각삼각형의 닮음이라는 챕터는 진짜 앞으로도 꾸준히 쭉 나올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알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혹은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텐데 직각이 몇 개 나오냐면 2개 나왔을 때 왼쪽 오른쪽 전체 변의 길이 C,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가운데 길이 H라고 할 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왼쪽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 직각삼각형, 요 세 가지가 각각 닮음이죠. 그래서 요렇게 2개랑 요렇게 2개랑 요렇게 2개 닮음을 이렇게 3번 하면 공식이 3개가 나옵니다. 이건 직접 여러분들이 이렇게 닮음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더해서 90도가 된다면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x가 된다기 때문에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포인트는 직각삼각형의 닮음에서 AA 닮음입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공식이 몇 개가 있냐면 총 5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중에서 가장 이 큰 점 중에 이 꼭지점 직각인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여기 부분이죠. 나머지 점이 이렇게 하나, 그냥 동그라미로 색칠할게요. 2, 이렇게 3가지 있습니다. 각각 이 점 하나에서 공식이 3가지가 나오는데요. 왼쪽 점을 기준으로 가장 큰 꼭지점으로 가는 이 화살표를 제곱하면 여기서 출발할 수 있는 나머지 2변의 길이의 곱이 같아집니다. 무슨 말이냐? A를 제곱하면 X와 C랑 곱한 거랑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운데 점 보이시죠?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제곱을 하면 2번 공식이 나옵니다. H의 제곱은 가운데 점에서 공식을 쓰고 있으니까 왼쪽 한번 이렇게 오른쪽 한번 곱해주면 되겠죠? X 곱하기 Y. 신기하게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오른쪽에 점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른쪽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의 닮음이 되겠죠? 가장 큰 꼭지점 위쪽으로 가는 걸 제곱시킨다면 3번 공식 B의 제곱은 얼마가 나온다? Y 곱하기 C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4번 공식, 넓이 공식이죠. 넓이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있기 때문에 누구랑 곱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양변에 2분의 1을 약분해 주니까 A, B는 H 곱하기 C다. 한글 모양 이렇게 소처럼 생겼다 그래서 소공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다음 챕터가 되겠죠. 피타고라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이렇게 C의 제곱. 여기까지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8이랑 2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봤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여기는 이 2번 공식, H 공식이죠. 그러면 이 AG의 길이를 구할 수 있나요? AG. 맞죠? 자, AG 얼마예요? AG를 제곱했더니 누가 나오더라? 8 곱하기 2가 나오더라. 16이네. 아, 그렇다는 건 AG가 4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을까요? 자, 두 번째, M이라는 게 여기는 BM의 길이와 CM의 길이가 같다고 지문의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10cm이기 때문에 요만큼이 지금 5cm가 되겠죠. 그러면 남는 길이는 여기가 3이 될 겁니다. 3. 그럼 여러분들 여기 AMG 길이 여기 삼각형 보이시나요? AMG. 여기도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또 직각이 있죠. 그렇다면 방금 전에 배웠던 사형 정리가 떠오르겠죠. 자, 그래서 AM의 길이는 얼마냐? AM의 길이는 5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수치 입장에서 3대 4대 5라는 그런 길이의 비율도 아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AM의 길이는 5가 나오고요. 오늘 어떻게 나왔다? 요거는 혹시 점 2M이 직각삼각형 ABC의 빗변의 중점이기 때문에 점 2M이 삼각형 ABC의 외심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하, 이렇게 AM이랑 BM이랑 CM의 길이가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얼마로? 5로. 그래서 AM의 길이가 5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저희는 지금 GH의 길이를 구해야 되죠. GH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여기 있는 두 번째 소공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소자 모양이 이렇게 5가 되겠고 이렇게 시호자 모양이 이렇게 니은자처럼 보이겠죠? 소공식 이렇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GH의 길이가 답이기 때문에 AM 5 곱하기 GH는 그 다음에 시호자 모양 3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GH의 길이는 누구분의 5분의 12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번 정답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8번 문제는 이거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출제 비율이 너무너무 높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 기말고사에 나오든 안 나오든 앞으로 쭉 계속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 정답은 2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챕터입니다.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죠. 선분의 길이가 평행할 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평행선이 나온 다음에 알아야 될 큰 그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이렇게 평행할 때 이 왼쪽의 길이의 비가 A이고 오른쪽의 길이의 비가 B라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A 대 B라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A 대 B라 이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혹시 평행선분의 길이 B가 나오면 짧은 것 대 긴 거는 짧은 것 대 긴 거는 짧은 것 대 긴 거는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마지막 부분이죠. 평행한 선분의 길이 B는 몇 대 몇이다? 짧은 것 대 긴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입니다. 평행선이 나오는 그림 중에서 두 번째는 짧은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짧은 게 A 대 만약에 B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짧은 것도 A 대 B가 되겠죠. 짧은 것 대 짧은 거는 짧은 것 대 짧은 거 이런 식으로 표현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가운데의 길이 B가 A 대 B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첫 번째 그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긴 부분을 소문자 A, 밑에 짧은 부분을 소문자 B. 그래서 긴 것 대 짧은 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긴 것 대 짧은 거 여기도 A 대 B이다. 이렇게 좀 세 가지 입장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답! 밑에 있는 5개 중에 이제 옳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첫 번째 힌트로는 이렇게 점 하나짜리 화살표하고 점 2개짜리 화살표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방금 전에 배웠던 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파란색 선분의 길이를 평행하다라고 일단 먼저 강요를 한번 해봅시다. 강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제 2번 아이디어를 쓰도록 할게요. 2번 아이디어. 자, 왼쪽에 지금 12 대 6이 짧은 것 대 짧은 거가 되겠죠? 그러면 요것도 오른쪽도 마찬가지. 짭짭 이렇게 되겠죠. 여기 부분이 2 대 이렇게 1이 될 겁니다. 여기 되셨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찌그리가 두 개가 이제 이렇게 평행하죠? 이 찌그리를 기준으로 오른쪽이 지금 2동그라미 대 1동그라미입니다. 그럼 당연히 왼쪽도 2동그라미 대 1동그라미 되게 되죠. 그럼 총 몇 개의 동그라미냐? 3개의 동그라미거든요. 근데 12는 3의 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게 3개 중에 2개, 밑에 게 3개 중에 하나. 8cm, 4cm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을까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평행한 선분을 기준으로 왼쪽의 길이가 짧은 것 대 짧은 거니까 오른쪽도 2동그라미 대 1동그라미 이렇게 갔었고, 다시 하시면 찌그리를 중심으로 오른쪽이 2대 1이기 때문에 왼쪽도 8대 4, 즉 2대 1이 되겠지. 그럼 두 개 더하면 12cm가 될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한번 읽어보죠. AF는 8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방금 구했죠. D2의 길이는 10 맞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 여기 길이 물어봤네요. 그런데 선분의 길이에 비하면 이 밑에 있는 내용을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12 대 6을 쓰는 게 아니라 18, 즉 12 플러스 6 대 이렇게 죄송합니다. 짧은 거 먼저 써야 되니까 12를 먼저 써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잘못 썼죠? 됐죠? 그래서 짧은 것 대 긴 걸 써야 되기 때문에 12 대 누구는 18은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짧은 게 D2의 길이고 긴 게 15의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몇 배가 되겠나요? 2분의 3배가 되겠죠. 이렇게 2분의 3배가 되려면 D의 길이는 10cm가 되어야겠죠. 2번도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한번 다시 가보죠. AF 대 FD는 AF가 8, FD가 4니까 이건 틀렸네요. 3대 2가 아니라 2대 1로 수정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D2 대 BC가 몇 대 몇이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적혀 있습니다. 3 틀렸네. 작은 거 먼저 썼죠? 그래서 2 대 3이다.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맞죠. 자, A2 대 EC, A2 대 오른쪽 2동그라미 대 1동그라미 보시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정답 몇 번? 3번이다. 자, 다시 한번 평행선의 성질에서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1번, 짧은 것 대 긴 거는 짧은 것 대 긴 거. 그때 가능한 부분이 뭐다? 평행한 선분의 길이의 비를 표현할 수 있다.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짧은 거. 세 번째는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평행한 선분의 길이의 비가 3개 있습니다. 평평평일 때 어떻게 풀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X, Y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차례차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여러분이 꼭 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렇게 생긴 나비 모양이 먼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평행하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길이가 7이고 오른쪽에 있는 길이가 3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선분에 있어서 여기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여기가 7대 3으로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동그라미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이게 보이니? 이게 첫 번째 1번이고요. 자, 이게 보였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이 보였으면 좋겠는 게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왼쪽 뾰족한 도형인 이렇게 생긴 도형을 먼저 보셔도 좋고 선택사항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오른쪽 부분의 뾰족인 요 도형을 보셔도 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니까 뭐 어떤 걸 봐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왼쪽 거 기준으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왼쪽 게 어디 모양이냐? 이게 가운데가 X, 여기가 X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3cm인 이 모양입니다. 이렇게 평행선을 그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위에서 7대 3이었던 것처럼 여기 부분도 7대 3인 건 이해되시죠? 그렇다는 건 여기 부분이 지금 7대 3인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자, 이 부분은 지금 평행한 선분의 길이입이죠. 그럼 왼쪽에 있는 10번 문제에서 이 1번에 해당하는 거죠. 중요하다고 그랬죠. 평행한 선분의 길이는 몇 대면 짧은 것 대 긴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평행한 선분의 길이 x대 3은 어떻게? 짧은 길이 7대 긴 길이니까 7이랑 3이랑 더해야 됩니다. 10이 되겠죠. 여러분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알고 계실 겁니다. 10x는 얼마? 21인데 약분할 필요 없습니다. 교재 원하는 정답을 봤더니 10x에다가 y를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충분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가도 되겠네요. 밑에 있는 길이를 보시면 y 대 10이라고 나와있죠. 여기다 똑같이 y 대 10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10이 똑같네요. 그렇다는 건 y는 7이라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y는 7이다. 근데 교재에서 요거 두 개의 합을 구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8 이렇게 적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무튼 평행한 선분의 길이의 비가 이 문제의 주요 핵심이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고 싶은데요. 13번도 좀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밑에 있는 문제는 교과 과정에 나와 있는 그런 문제이돼서 위에 있는 문제 13번 문제를 오히려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13번을 잘 못 보는 유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3번을 오히려 더 풀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교재는 각이 같다가 되게 많이 나와 있네요. BAD각 여기 두 줄짜리 보이시죠? 하나 더 BCA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두 줄짜리 각 C각이 보이실 겁니다. 두 번째 힌트 여기 DA하고 CA가 같다. 점 두 개인 것 같아요. 점 두 개 같다. 이 상태에서 DE 길이를 구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위에서 제가 외곽의 성질이라고 요거 기억나시나요? 요거? 여기가 A 여기가 B라면 두 개 더하면 이쪽으로 빠집니다. 기억나시나요? X랑 동그라미를 더하면 세모가 될 것 같아요. 기억나시나요? 요걸 한번 이용해 볼게요. 이걸 좀 잘 못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잘 이용하면 얼마나 쉬워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파란색 각이 몇 도일까요? 대답하실 수 있나요? 파란색 각? 자, 여러분의 편의성을 위해서 여기 두 줄짜리를 내가 소문자 A라고 놓고 그 다음에 점을 소문자 B라고 놓겠습니다. 여기 색칠한 각 좀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힌트는 요게 힌트네요. 보이셨을까요? 여기는 B하고 A를 더하면 이 각의 이름이 A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자, 그렇다면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죠. O 삼각형 ABE가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렇다는 건 AB의 길이와 BE의 길이가 8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바로 8이 됩니다. 끝. 이렇게. 자, 1단계는 EC의 길이가 8이라는 게 나와버렸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상당히 괜찮은 문제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2번. 자, 2번은 여러분 좀 잘 못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잘 한번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동그라미 한 번 더 진하게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여기가 A인데 여기도 A인 거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가 X라고 한다면 XA, XA 각 두 개가 똑같은 거 보이시죠? 순서를 한번 써볼까요? 자, 뭐라고요? X, B, A 이렇게 된 삼각형이랑 X, A 이렇게 이 두 개가 A 닮은 각 두 개가 똑같죠. 그렇다는 길이의 비는 어떻게 돼요? 제가 첫째 문제에서 설명했죠. 이렇게 두 개 대응변 1번, 3번 이렇게 두 개 대응변 그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두 개 대응변이 되겠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BD 1번, 3번이네요. BD 짝꿍이 누구죠? BD 짝꿍이 여기 1번, 3번이 게 BA입니다. 8cm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어디 할까요? AB 할까요? 1, 2번? 1, 2번? AB가 얼마죠? 여기 8cm고 여기 1, 2번이 BC죠? BC의 길이가 16cm가 되겠네요. 여러분 요거 지금 두 배죠. 그렇다는 건 이렇게도 이렇게 두 배라는 거죠. 그래서 BD가 얼마 나온다? BD가 4cm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4, 여기도 4, 여기가 8 이렇게 되겠지. 그렇다면 D의 길이가 나와버리네. D의 길이는 얼마일 수밖에 없다. 4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문제. 출제율이 은근히 높은 문제, 여러분이 잘 못 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 분을 잘 못 본다? 여기는 이등변 삼각형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외곽의 성질을 이용한 이등변 삼각형 찾기 한 번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자, 다음 1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16번 문제를 보시면요, 평사 A, B, C, D가 있네요. 각 A를 2등분했죠? 또 평행사 변형인데 이렇게 2등분선을 그었다. 이건 살짝 공식입니다. 평행사 변형인데 2등분선을 그었다.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평행사 변형인데 각의 2등분선. 그러면 뭐가 된다? 2등변 삼각형을 찾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한번 봐볼게요. 평행하니까 여기 점을 A라고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엇각을 통해서 여기가 A인 거 보이시나요? 이 A는 맞곡직각으로 여기 A인 거 보시나요? 다시 한번 여기 왼쪽에 있는 A가 엇각을 통해서 이쪽에 A인 거 보시나요? 그렇다는 건 누구하고 누구 삼각형 여기 두 줄짜리랑 여기 두 줄짜리 이거 합쳐서 A, B, E가 이등변 삼각형이고, 자, 밑에 동그라미 이렇게 두 개를 통해서 삼각형 ECF가 이등변 삼각형이고, 마지막으로 여기 체크랑 여기 체크를 통해서 삼각형 DAF가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평사가 나왔는데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다. 여기에는 어딘가에는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 이등변 삼각형 찾아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읽어보죠. 자, 점 2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요. CD 연장선에 만나는 점을 F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AB 대 AD가 2대 3이다. AB가 이 동그라미의 비율이라면 AD의 길이는 3 동그라미인데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CD의 길이도 2 동그라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적어놨죠. 여기는 DAF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렇다는 건 여기가 뭐가 된다? 1 동그라미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셨을까요? 괜찮으세요? 그렇다는 건 당연히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1 동그라미가 되겠고, 당연히 여기가 2 동그라미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으면 여기는 왼쪽에 있는 2 동그라미가 두 개 보이시죠?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끝. 자, 2번 전체 ABCD 삼각형의 넓이가 36일 때 BEF 넓이는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다시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네요. 평행사 변형. 자, 이 상태에서 반으로 쪼갤게요. 그러면 넓이가 36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18이 되겠고 밑에도 18이 되겠죠. 근데 제가 저기를 2 동그라미 대 이거 뭐죠? 전체 선택이 나오지. 여기 2 동그라미 대 1 동그라미로 구분해 놨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부분도 전체가 18입니다. 근데 세 조각 중에 왼쪽에 두 조각 주고 오른쪽에 한 조각 줬기 때문에 여기는 12가 되고 여기는 6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넘어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나와 있는데 손이 떨리죠? 부들부들 떨리네요. 자, 이 위에 있는 부분 여기 18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2동그라미고 여기가 지금 1동그라미예요. 되셨나요? 그 위에가 18이기 때문에 반이니까 밑에가 9가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이 여기 부분이 지금 6이기 때문에 여기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동그라미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실질적으로 18이라는 넓이에요. 여기도 6이라는 넓이가 되기 때문에 여기 3넓이가 되겠죠. 1대 2여서 마지막으로 여기가 6 네모가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원하는 정답 삼각형 BFE의 넓이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등적 변형이라는 챕터이긴 한데 아무튼 문제 의도를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까요? 평행사 변형이 나오고 각의 이등분선이 나오면 뭐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등변 삼각형을 찾는 문제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게중심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무게중심에 대한 정의 먼저 한번 잠깐 쓰고 넘어갈까요? 등분의 개념과 무게중심이 나오는 챕터인데요. 자, 무게중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죠. 이렇게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선이 몇 개? 3개. 이렇게
중선이 3개 있을 때 이 만나는 점을 무게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세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 2번은 꼭지점에서부터 대변까지 길이의 비가 2대 1이다. 길이의 비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게중심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2번은 요 이야기도 한번 더 해볼게요. 왼쪽이 중점이고 오른쪽이 중점이면 사실은 위에 있는 삼각형과 전체에 있는 삼각형은 왼쪽의 길이의 비가 1대2, 오른쪽의 길이의 비도 1대2니까 1대2 닮음 도형이 되겠죠. 닮음이다 보니까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고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1대2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걸 보통 삼각형의 중점을 중점을 연결할 때의 정리라고 부릅니다.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라고 부르죠. 자, 지금은 밑에 있는 내용에 관련된 거긴 할 텐데요. 챕터 저명 자체가 무게중심에 대한 내용이니까 위에 것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 하고 싶었냐? 자, 이 문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섞여 놓은 그림이라는 걸 먼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네, 중점 연결 정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위에 있는 내용이 길이가 같고 밑에 있는 내용도 길이가 같죠. 그러면 이 4cm하고 xcm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첫 번째 1번 삼각형 BCG를 쳐다봤더니 중점 연결 정리를 통해서 ED의 길이하고 CG의 길이가 평행하고 ED의 길이는 CG의 길이의 반이랑 같겠구나.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렇다는 건 x의 길이가 8cm라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됐을까요? 자,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거꾸로 뒤집혀져 있는 이 위로 된 삼각형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된 삼각형 되셨을까요? 자, 저 삼각형도 마찬가지. 왼쪽에 있는 길이가 같고 요거 두 개 지금 방금 평행하다고 말해버렸죠? 당연히 오른쪽의 길이도 같고 가운데랑 길이가 2배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삼각형 AEF를 보시면 동일한 1대2 닮음이기 때문에 어디랑 어디랑 같고 AC의 길이하고 CF의 길이가 같고 누구랑 누구랑 CG의 길이랑 EF의 길이의 반이랑 같다. 그렇다는 건 지금 X가 지금 제가 8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EF의 길이가 16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16인데 왼쪽이 4 가져갔으니까 남는 게 얼마?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Y는 12cm가 되겠다. 두 길이를 더하세요. 보니까 20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20번. 다음 그림과 같이 A, B, C, D 이 사각형이 있습니다. 두 대각선 AC가 서로 직교한다네요. 네 변의 중점을 PQRS라고 하네요. PQRS 도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왼쪽에 이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 대한 연장선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중점, 여기가 중점이고 왼쪽이 같고 오른쪽이 같죠. 그럼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뭐죠? 라고 물어본다면 PS하고 BD가 평행하고 PS하고 BD가 반일 텐데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죠. 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중점이고 여기가 중점이라면 이 동그라미 부분 두 개 같고 세모 부분이 두 개 같으니까 동일하게 PS하고 BD하고 평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QR이랑 BD랑 평행하고 QR이 이렇게 BD의 반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 두 개에서 같다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아, 그렇다는 거는 PS의 길이하고 QR의 길이가 평행하면서 길이가 같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각형 PQRS가 평행사 변형이 되겠다. 정답은 4번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게 되시나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건 지금 서로 직교한다는 건 지금 저희는 안 써먹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되시죠? 서로 직교한다는 뜻을 의미를 좀 판단을 하려면 위아래가 평행하니까 동의가 억각도 평행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 직각이 이쪽으로 옮겨줄 수 있습니다. 억각으로.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연장선이 있다면 이렇게도 옮겨줄 수 있겠죠.
동위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PS가 직선을 이렇게 그었다면 여기 있는 각이 이렇게 동위각으로 옮겨질 수 있겠죠. 자, 그럼 평사긴 평상인데 모든 내각의 크기가 직각인 평사를 뭐라고 부르죠? 그래서 평사 이름이 바뀌죠. 뭐로 바뀌죠? 직사각형으로 이름이 바뀌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PS의 길이하고 PQ의 길이가 같은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정사각형이라고 쓰면 안 되고 평사라고 쓰면 안 되고 직사각형이다 라고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쉽게 평사라고 외우고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단순히 평사라고 쓰시면 안 되고 이게 직사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